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초전도체가 결국에는 이제 뭐 좀 투매성 요 앞에서 1차 투매가 있긴 있었어요. 1차 투매가 요 구간에서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또 뒤에 시원하게 반등들이 있었죠. 덕성이랑 서남 이틀 전에 있고 진짜 자리를 항상 보실 때 이런 높은 구간은 이제 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성 같은 경우 이제 상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막 신나가지고 이제 상 따.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상 들어갔다가 풀고 들어갔다가 풀고 들어갔다 풀고 여기서 좀 계속 들썩들썩 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개인들 여기서 좀 상따 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자동 손절을 걸어놨다면은 상따 했다가 풀리면 손절 치고 다시 상 샀네 해가지고 다시 사고 자동 손절 걸어놨다가 풀리면 손절 치고 요거만 한 두세 번 반복하면 그게 이제 손실이 뭐 5%, 10%, 15%또 누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따 했다가 한 두 번 정도 풀려서 뭐 손절 치면은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포인트들 안 보이면은 매매를 잘 안 하거나 뭐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초전도체가 오늘 일단은 자리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복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는 오늘 여기서 얘가 오늘 장중의 차트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밀려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이었겠죠. 아침에 갭 22% 뜨고 상한가 닫았을 때는 지금 요 밑에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그 표시해둔 요 구간에서 오늘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런 일봉에 대해서 항상 높은 구간, 사실 높은 구간이라는 거는 그냥 좀 뭐 주관성이 들어가지만 보면은 얼추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 높다라는 거는 주식에서는 뭐가 있죠? 주가의 상승률, 등락으로 갖다 나오죠. 15,000원짜리가 3만원 왔다가 특히 얘는 밀었다가 저점 대비해서 또 80%를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깨지면은 무슨 자리죠? 깨지기 전까지는 이거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여기서 좀 닫아주네 이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얘가 이제 밀리면서 3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좀 깨고 내려올 때부터는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왜? 우리 주식 처음 들어오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 차트 일봉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쌍봉 자리잖아요. 여기서 맞고 오늘 상 못 닫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쌍봉 자리예요. 자리 높아. 저점 대비해서 끌어올린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반등까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까지 뭐 이제 동반을 했고 뭐 덕성 얘네들 서남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상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3,000원 4,000원짜리가 3배 4배 뭐 거의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왔던 자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5일선 위에서 줄줄줄줄줄 계속 좀 힘을 주고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이제 악재 뉴스로 왔다. 시간에도 좀 시원하게 밀리네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뭐 기다렸던 것처럼 악재 뉴스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생각이 좀 다양하실 텐데 이게 뉴스가 재수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뉴스 재수 없게 오늘 왜 붙인 거야? 재수 없어서 이 하락을 좀 맞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그냥 높은 자리면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정답에 가깝죠. 반대로 이런 거 그냥 이거 내가 진짜 재수가 없었다 에이 퇴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호재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호재 뉴스 아니면 뜬금없이 뭐 시간에 상한가라던가 이런 갭 뜨는 것도 분명히 주식을 하다 보면 또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뭐 오늘 재수 뜬 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재수 없어서 맞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주식시장을 계속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자리가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한 12,000원 막 여기 신성델타테크 뭐 15,000원 12,000원 여기까지 그냥 주가가 밀렸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막 한 요쯤이에요. 여기쯤 밀려있어. 근데 오늘 이런 악재 뉴스가 붙었으면 뭐 0원짜리 회사 덕에 초전도체 테마 타고 시총 5배 불어 주요 주주는 주식 매도 그 다음에 뭐 전액 손실 처리 회수 가능성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아마 가장 큰 메인 악재이지 않았을까? 메릴랜드 해서 LK99 뭐 완전히 가짜는 아닐 것이다. 이거 지금 제목 바뀐 거죠? 바뀐 거가 아닌가? 바뀐 거 같은데
이 전에 내용이 여튼 그냥 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내용이기는 했어요. 뉴스가 다른 거였네요. 요거는 11시 반이었고 요 뉴스였네요. 미 연구진 LK99 초전도체 아니다, 게임 끝났다. 아까의 그거는 뭐 한 11시 반 이때였고, 오늘 이제 투매가 나왔던 게 2시 넘어서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한가 깨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2시 좀 넘어서 저 뉴스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목이 자극적이죠. 초전도체 아니고 게임은 끝났다. 임팩트가 있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테마는 지금 뭐 이제 실적이라던가 뭔가 실제로 기업들에서 움직임, 이것과는 좀 동떨어지게 어떻게든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테마이죠. 그래서 관심 테마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얘네가 실제로 뭐 나도 한국인이니까 이게 진짜로 초전도체에 오고 뭐 하면 좋겠지만, 이런 기대감 그냥 뜬구름으로 갔다가 막 올랐던 테마는, 이게 뭐 사실상 진짜 뭐 미 연구진이 아니라 뭐 그냥 기자분이 뭐 다른 가짜 뉴스를 뭐 갖다 붙이더라도 이런 제목이면은 영향력이 꽤 커요. 일반적인 테마랑 분명히 좀 퀄리티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일단은 메릴랜드 대 여기서 나온 거긴 한데, 이런 제목성, 뭐 연구진이 아니더라도 LK99 뭐 초전도체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이 제목을 그냥 다른 뭐 박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중국 뭐 누구 연구소 뭐 해가지고 뉴스를 그냥 갖다 붙이면은 제목 자체에서 영향력이 지금 큰 악재성 뉴스입니다. 특히 이쪽은 지금 항상 자리가 높으면은, 차트가 일단 높으면은, 차트가 높다,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강하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무조건적인 게 있죠. 바로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있습니다. 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다 급등을 했다는 거는 너도나도 수익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상 이렇게 하면서 들고 있던 분들 뭐 얼마겠어요. 막 여기 아침에 80% 100% 여기서 그 복리 개념 같은 거 하면은 30%만 오르면은 막 빵빵 튀고 그러잖아요. 신성 델타테크도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단기가열 중이나 뭐 해제됐을 때 좀 사가지고 지금 막 여기서 막 한 50% 60%. 근데 이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진짜 뭐 10만원 무조건 본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다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초전도체 맞으면은 신성 델타테크만 이거 5만원 가고 10만원 가고, 그 다음에 뭐 덕성 뭐 5만원 막 3만원 2만원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들이니까, 개인들의 뭐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진짜 초전도체라면은 이쪽은 상한가 뭐 두세 방 세네 방 더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끝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언정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거 무조건 버텨서 3만원 5만원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분봉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면은, 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투매 나오면은 버틸까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왜? 아까 전에 뭐 2천 3천 수익이던 게 잠깐 한눈 팔면은 막 500 까여 있어. 3천 수익이던 게 잠깐 한눈 팔 때마다 뭐 500씩 쭉쭉 줄어들어. 막 어느 순간 보니까 2천만원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1,000만원 돼 있고, 그러면은 부랴부랴 차익 실현하는 투매성도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당연한 흐름이에요. 당연한 거. 그렇기 때문에 급등 이슈들에서 결국에 막 좀 높은 자리에서 이게 막 더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주식 하다 보면은 막 상한가 막 10방 나오고 그런 것들 있죠. 옛날에 좀 기억나는 게 삼성중공업, 이거 사라졌나?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뭐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막 상한가 막 엄청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막 10배, 10번, 5번, 막 15번 그런 종목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가는 종목이 내 종목일 거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가더라도 사실상 그거 다 먹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따라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은. 실력으로 갔다가 막 상한가 막 10번 먹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매매에서. 뭐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갈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갔다가 내가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상 한 3, 4번만 더 먹자, 6번, 10번만 더 가자, 뭐 2만원, 3만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50%, 100% 수익 구간에서 갑자기 밀리면은, 이게 여기서 샀던 사람들 아침에 뭐 150% 수익이다가 갑자기 종가 기준
40% 수익으로 줄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밀렸겠어요. 못 참아요. 기본적으로 들고 있던 종목에서 투매가 나오면은 나 이거 이 재료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도 필요하지만 특히 악재 뉴스를 동반해서 밀렸죠. 이 제목에 대해서 제목이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게임은 끝났대. 초전도체가 아니래. 물론 이 뒤에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그 퀀텀 연구소 아직 그게 샘플부터 해가지고 요번 달 말 아니면은 좀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 오늘 자리가 이거죠. 높은 자리 플러스 악재는 과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왜?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은 급등을 했었잖아요.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사람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털리고 그럴 만한 부분이 없어요. 왜? 정신 차리면 점상이고 정신 차리면 20% 갭뜨고 보합선에서 여기서 수익금 담보로라도 좀 버틸 만한 폭에서 움직이다 또 가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밀리고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하락을 할 때 안 쉬죠. 계속 터져요. 계속. 그 와중에 얘는 그나마 이제 고마운 거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약손절 치거나 약익절 내가 익절도 한 50%에서 20%까지 줄었다가 그래도 한 30-40%로 다시 반등 나와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긴 줬습니다. 대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지만 일봉 쌍봉자리 플러스 악재 뉴스 플러스 최근 저점 대비해서 급등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그런 날은 좀 내가 생각한 거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사실 조정이라고 이제 좀 받아들이는 구간은 한 5%? 좀 많아도 5% 10% 구간이잖아요. 근데 막 15% 넘어가고 20% 넘어가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어지럽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고 그쯤 밀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성적으로 갖다 뭐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성을 저 하락폭이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이 들어요. 이거 초전도체가 이거 수익 줄 때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좀 뜬구름 테마이고 실제로 맞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만 믿고 내가 버티기에는 지금 간당간당한 그런 이슈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목, 악재, 뉴스 내용을 봤더니 해봤는데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라는 뉴스가 있으니까 더 심장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나도 저 툼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제목까지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자리를 보고 이거 이제 보니까 밀리면 쌍봉 자리였네. 이거 이제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도 많이 나왔었네. 그때 가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개인은. 이 뉴스가 결과적으로 내일 붙었으면은 이게 오늘 상 닫고서 내일 아침에 이제 갭 20% 뜨고서 그때 붙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붙었다고 해서 사실상 오늘 이렇게 밀리는 거에서 대응을 못 하셨다면은 내일 이런 악재 아침에 갭 뜨고 했어도 악재에서 한 10명 중 5명 이상은 똑같습니다. 대응 못 해요. 처음에 한 5% 10% 밀릴 때 이거 분할 매도라도 좀 정리할 거 익절이라도 챙겨놓을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익절을 하긴 하셨을 겁니다. 반이든 3분의 1은 챙겨놓고 상에서 그 다음에 상이 이게 계속 풀리네? 그러면은 3만원 기준으로 갔다가 좀 자동 익절 또 걸어 놓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에 그 전에 우선돼야 되는 거는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이 테마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리스크가 정말 큰 테마 일반적인 테마 대비해서 리스크가 우리가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는 테마는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실시간 대응이 좀 더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항상 고려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지나고서 이거 자리 높았네 이거 실시간 대응 됐을 때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두고 괜히 버텼다 이럴 게 아니라 그 전에 올라오고 할 때부터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요거는 좀 비중도 줄이거나 자동 손절을 좀 걸어 둔다거나 자리 일봉이 쌍봉 자리니까 3만원 깨면은 이거는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 매매에 대해서
맞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특히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그런 매매 대응을 바로 좀 뽑아내거든요. 왜? 이전에 주식시장에서 굴러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한 번 깨고서 두 번 3만원 이탈했다가 바로 좀 돌리는 거 보고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번에 깨면은 정리해야겠다. 손절을 치든 뭐 익절을 하든 상단을 했더라도 경험 되시는 분들은 손절 칠 건 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곳에서 손절 안 치면은 이런 거 맞을 가능성이 여태까지 내가 시장 경험하면서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플러스 이 테마 재료에 대해서 분명히 더 고려를 많이 해보셨겠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분명히 리스크 측면에서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좀 크게 밀릴 수도 있고, 물론 다음날 상 닫고서 내일 갭 많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높은 자리는 기본적으로 그 변동성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 아니면은 대응, 이거거든요. 경험이 안 되면 사실 대응도 쉽진 않아요. 미리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두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게 뭐 또 내일 상 가고 하면 배 아플 수 있죠. 항상 주식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 저거 올라가면 그 전날 내가 이거 살걸, 이거 밑에서 잡을까 고민했었는데, 이 생각 하는데 배만 아프잖아요. 배만 아프면 다행인데, 거기서 높은 자리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 사고서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이런 거 맞으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계좌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좀 높고 변동성이 일반적인 테마 대비해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는 내가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넘겨야 됩니다. 왜? 이 테마만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때 살짝 그 생각은 했어요. 에코프로 미친 듯이 갈 때, 이거 뭐 가도 뭐 얼마나 가겠어 하는데, 이게 몇 달을 좀 해먹기는 했죠. 얘는 조금 논의 케이스긴 한데 요때 대단했어요, 얘는. 근데 얘랑 이제 요런 초전도 차량은 또 제로 퀄리티에서 뭐 수급이라던가 움직임이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더 얘네는 이제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변동이 있더라도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더 수월하게,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이 앞에서도 보여줬죠. 투매 나올 때 진짜 순식간에 나오고 시세 줄 때 순식간에 올려요. 요거 변동성 아침 관심 테마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막 움직일 때 막 10%씩 이런 거 그냥 맞을 수도 있다. 뭐 올라갈 때 20% 막 10% 수익 나는 것도 우스운데, 이런 거 맞으면은 진짜 한 큐에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수익 보고 여기서 풀미수로 갔다가 혹은 비중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익 본 거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 세력주 매매에서 거의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개인들이 좀 돈을 가장 크게 깨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서 분명히 주도 테마예요. 주도 테마였었는데 대응이 되냐, 실시간 이런 변동성이 이제 슬쩍슬쩍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라던가 매매 시나리오가 바로바로 좀 튀어나올 수 있고 직업적인 환경이라던가 대응이 될 수 있냐, 그런 분들은 매매하면은 또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죠. 효율적인 자리, 뭐 그날 시세 돌파하면서 그냥 뭐 바로 5% 10% 우습게 나오니까, 눌림에서도 잘 잡고 하면은 반등 잘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대응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많죠. 특히 직장인분들은 뭐 특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하다가 이거 지금 요렇게 밀린 게 몇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30% 맞는데 2시에 시작해서 딱 20분 걸렸습니다. 20분 그 2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근데 사실상 뭐 회의, 미팅 이런 거 조금 잡히면 20분이 뭐예요? 3, 40분, 1시간 길어질 때도 있죠. 아니면은 뭐 보고서 좀 올리거나 할 때 뭐 컨펌 받고 하는 시간들 들어가서 막 이거 지적하고 막 하면은 머릿속에 아까 전에 저거 많이 샀는데 지금 대응해야 되는데 주가 어디지 지금 막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일에 집중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높은 자리에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이런 재료에 대해서 뉴스 하나에 분명히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 얘네들은 뉴스 하나에 변동성 정말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리 정말 높다. 이거 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곳에서 수익을 내겠지만 결국 수익을 내더라도 이거 한 방에 수익 낸 거 다 뱉을 수 있어요. 3일, 4일 수익 내다가 이거 한 큐에. 이게 세력주 테마주에서 무서운 부분이죠. 무서운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피하려면은 또 반대로 엄청 간단하거든요. 자리 높으면은 주의하면 돼요. 자리 높으면은 주의하면 돼요. 이거 선암에 대해서 오늘 투매가 나왔으니까 뭐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 자리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리스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최소한 진짜 주식시장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면은 자리가 뭐가 됐든 4,000원짜리 지금 3배 와 있잖아요. 자리는 높단 말이에요. 자리는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리스크를 내가 생각하고 비중 조절, 실시간 대응 되는 분들만 매매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매매를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서 비중도 풀로 때리고 대응 잘 안 되는데도 혹시 그 다음에 여기서 막 5% 10% 수익 내고 매매 잘했다. 거기서 딱 손을 털었으면 베스트지만 삐끗하면은 이것도 맞는단 말이에요. 이 테마에 대해서 세력주에 대해서 재수 없어서 맞았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뉴스 뭐 뜬금없이 막 튀어나오고 악재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 이런 한 번에 무너지는 리스크를 피하려면은 차트 높으면은 조심하고 비중 줄이고 정말 원론적인 내용이죠. 실시간 대응 되냐 안 되냐. 안 되면은 놔줄 거 놔줘요. 왜? 다음에 또 좋은 테마 또 등장하거든요. 좋은 재료, 좋은 종목 찾아보면은 둘러보면은 주식시장 몇천 종목 중에 지금 얘네만 있나요? 아니죠. 분명히 좋은 종목 둘러보면 여기저기 또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 이 좋았던 종목이 지금 괜찮아 보이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네?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냥 당일 여기서 수익을 빨리빨리 크게 내고 싶으니까 베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리가 높으면은 뒤에 자연스럽게 리스크에 따른 이런 움직임도 내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려를 안 하면은 이런 거 그리고 이거 한 방에 며칠 수익 내더라도 한 큐에 그냥 날아가는 게 또 이 무서운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력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뭐 항상 주식시장에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안다고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거를 또 고려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잊어요. 이거 차트 높지. 높다고 했었지. 뭐 뉴스 한 번에 크게 움직일 수도 있지. 라는 거를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매매 적응은 안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머리로는 이거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차트 높아서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나고 나서 그런 게 항상 차트를 날마다 이제 보면서 그거를 좀 마음속에도 좀 새겨두기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게 그냥 리스크 높아지면서 무조건 하이 리턴이 아니거든요. 리스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냥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처음 뭐 좀 낮은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턴보다는 손익비가 리턴으로 돌아올 것보다는 리스크가 커져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매매를 할 때 자주 잊어버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잃어버리는 까먹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자, 그래서 요게 뭐 이제 시간에도 뭐 또 가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는 뭐 퀄컴 연구소 기자회견이라던가 뭐 아니면 요번 달 뭐 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표 그런 기대감으로 갖다가 돌려주기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좀 높죠. 높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최소한 이런 저점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분명히 재료에서 그 기냐 아니냐로 갖다 엄청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처럼 메릴랜드대 뉴스가 나왔는데 이 뒤에 뭐 또 찌라시 붙이면서 돌릴 수도 있어요. 또 뭐 이번에 중국 이런 것처럼 어디 연구소에서 초전도 가능성 확인했다 이런 뉴스로 갖다 뭐 또 단기적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오늘 움직임으로 일단은 요쪽 테마에서 그 강하게 이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은 이제 막 묵직하게 들고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즉 일정 구간 막 좀 돌려주거나 하면은 좀 바로 또 차익 실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따라서 이런 식의 좀 물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리가 오늘 저점 대비 반등도 좀 나왔죠. 그래서 어차피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좀 뉴스가 필요하긴 한데, 좀 차트 관점에서는 최소한 뭐 이런 저점을 좀 이탈하거나 그런 구간을 좀 보게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되지만 리스크 계속 좀 강조를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피해 다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